네, 아로마 테라피 7주차 강의 캐리 오일과 블렌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로마 테라피에 있어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즉 순수 정유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100%로 정유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사지라든가 피부에 도포하고 뭐 이럴 때 캐리어 오일에 섞어서 희석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희석하는 희석액, 이것이 바로 캐리어 오일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정의 차원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 캐리어 오일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떠한 유형으로 분리가 되는지, 즉 기본 오일이라고 하는 베이스 오일, 또 그리고 특수 오일이라고 하는 스페셜 오일,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걸로, 또는 인퓨즈드 오일이라고 하는 침적 오일, 이런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각 오일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또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오일들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그 오일을 갖다 이제 얻게 되는지 사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네. 2교시 첫 번째로는 앞에서 살펴본 거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호호바 오일까지 이제 1교시에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브닝 프라임 로즈예요. 이브닝, 밤에. 달이 뜨는 밤에 프라임 로즈. 으뜸이 가는 장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꽃이 이렇게 피는 그런 꽃을 우리가 달맞이꽃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달맞이꽃의 씨앗이 굉장히 작거든요. 채성화 씨처럼 굉장히 작은데, 그 씨앗으로부터 추출한 그런 이제 오일을 달맞이꽃 오일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달맞이꽃의 경우에는 오에노테라 비에니스라고 하는 학명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달맞이꽃 씨 오일의 경우 달맞이꽃의 씨앗에서 추출하는 것이고요. 이 달맞이꽃 오일이 가장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오일이 가지고 있는 성분인데요. 그 오일 성분이 뭐냐면 GLA,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마 리놀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마 리놀레산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냐면 약 한 10% 정도 포함이 됐어요. 굉장히 높은 농도로 포함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감마리놀레산의 경우 우리 신체 건강에 어떠한 이점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지, 바로 그 내용이 혈압 저하라든가 콜레스테롤 저하, 그리고 염증 완화, 그리고 이제 그 모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활력을 넣어주고, 손톱이나 피부를 갖다 개선을 하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 감마리놀레산 GLA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달맞이꽃 씨 오일은 요거는 이제 특수 오일로서 기본 오일에다가 한 10% 내외, 5에서 10% 뭐 이런 정도 혼합해서 희석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달맞이꽃은 어디에서나 쉽게 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하고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향의 추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뭐랄까 이제 압착에 의해서, 그렇죠? 압착에 의해서 추출하는 그 영상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경우 올레아 유로파에아라고 하는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 올리브에서 이제 잘 익은 올리브 과육에서 이제 추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순도에 따라서는 버진이냐, 엑스트라 버진이냐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피부 그리고 모발의 건조를 갖다 방지하는 그런 이제 보습제로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올리브 오일만 가지고 비누를 갖다 만든 그런 이제 비누들도 사용이 되고 있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누, 연고, 화장품 제조에도 널리 사용되는 오일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타박상이라든가 벌레 물린데 이런 데도 올리브 오일이 효과를 갖다가 보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마사지 오일로 쓰기에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가 조금 무거운 감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특수 오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스 오일, 기본 오일의 한 10% 정도로 희석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누를 갖다가 만들 때 올리브 오일만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만든 비누를 갖다가 이제 카스텔 비누, 뭐 제가 불어를 전공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카스티우 비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순수한 올리브 오일만 가지고 이제 만든 비누는 올리브는 뭐 앞에서도 우리 전전 시간에 확인을 했었듯이 정유의 추출 부분에서 올리브 오일 추출할 때 잘 익은 오일들 그런 과육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잘 분쇄를 해서 그래서 추출하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오일이 이제 윗점 오일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윗점은 그야말로 뭐 윗부분에 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예요. 윗 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germ이라고 하는 것은 배아, 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밀눈. 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밀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쌀눈처럼 밀의 경우에도 눈이 한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요걸 이제 배아라고 우리가 한자식으로는 표현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출한 거예요. 그리고 요 윗점의 경우에는 영어로는 트리티컴 뉴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명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요 윗점 오일의 경우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자연 항산화제이면서 보존제 이런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식품류 중에서도 보존제나 항산화제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노화 방지나 세포 재생에도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또 혈액 순환을 갖다 개선한다라든가 상처나 화상 그리고 스트레치 마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윗점 오일의 경우에 특수 오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스 오일, 기본 오일의 한 10% 정도 희석을 시켜서 혼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봤고요. 윗점 오일도 살펴봤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인퓨즈드 오일에 들어가는 칼렌듈라 인퓨즈드 오일. 칼렌듈라 침적 유가 되겠죠. 이 칼렌듈라의 경우에는 칼렌듈라 오피시날리스라고 하는 그런 학명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칼렌듈라 꽃잎, 메리골드 또는 우리말로는 금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종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딱 요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러한 그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 칼렌듈라 금전화류예요. 이 꽃잎을 올리브 오일에다가 보통 담가서 그래서 이제 인퓨즈드 시켜서 즉 침적을 해서 우려내서 우리말로는 우려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꽃 자체가 이런 약간 이제 주황빛을 갖다 띠는 또는 노란빛을 띠거나 빨간색을 갖다 띠는 꽃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렌지색을 갖다 이제 띠게 됩니다. 염증, 가려움증 완화, 그 다음에 이제 외상이나 타박상, 상처, 또 피부 갈라짐, 기저귀 발진, 습진, 화상과 같은 피부 외상에 두루두루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연고 타입으로도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인퓨즈드 오일이긴 하지만은 인퓨즈된 즉 침적이 된 그 오일을 10% 이하로 희석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유의 지금 우리가 캐리 오일을 사진과 더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이 에센셜 오일하고 이 에센셜 오일을 갖다 희석해서 쓰는
그런 이제 오일을 캐리어 오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에센셜 오일하고 캐리어 오일을 갖다가 혼합하는 요 과정을 갖다 우리가 블렌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사지를 하거나 피부에다가 도포를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희석을 해서 아로마 테라피적인 요소로서 희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이 에센셜 오일을 베이스 오일, 즉 캐리어 오일에다가 희석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블렌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바로 그렇다면 이 블렌딩을 하는 이유는 뭐냐? 블렌딩하는 이유는 시너지 효과를 갖다 주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 효과, 치료 효과에다가 또 블렌딩 오일이 가지고 있는 캐리어 오일, 예, 블렌딩 할 때 이제 쓰는 캐리어 오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효과들, 효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목적으로 블렌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상승 효과 또는 서로의 작용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블렌딩하는 이유는 바로 에센셜 오일과 이 캐리어 오일의 그런 어떤 효능을 갖다 더 높여준다, 더 상승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블렌딩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기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지. 블렌딩을 하는 기법으로서는 첫 번째가 충분한 경험이 있기까지는 3가지 이상의 오일을 갖다가 같이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이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다가 혼합해서 이제 마사지를 하거나 또는 피부에 도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기 전까지 3가지 이상의 오일을 갖다가 같이 혼합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정도의 블렌딩은 좀 삼가는 게 좋다. 즉 충분히 경험을 갖다 쌓은 뒤에 3가지 이상을 갖다가 이제 혼합해서 쓸 경우에는 그런 뒤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만족하는 향의 조합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좋다. 마사지 효과라든가 또는 피부에 도포해서 뭔가 릴렉스하고 좀 마음도 편하고 또 피부에도 이제 어떤 도움을 갖다 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향이 독특해. 향이 괴로워. 그러면은 사용하고 싶겠어요? 사실 사용하기에 굉장히 거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는 향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절하고 우리 피부에도 적절한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합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가 선택한 오일의 금기사항들. 요거는 이제 블렌딩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한 오일의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에센셜 오일, 즉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금기사항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고혈압에 사용하지 말아라, 임산부에게 사용하지 말아라, 뭐 등등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런 금기사항을 갖다 꼭 숙지를 하고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리어 오일조차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4번째가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희석률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높여가는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확 부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농도의 블렌딩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블렌딩의 테크닉으로서 기법으로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센셜 오일과 그리고 캐리어 오일의 블렌딩에 있어서는 정의도 그렇지만은 어떠한 그런 이제 기법을 갖다 활용해서 그래서 블렌딩을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리어 오일들 앞에서도 뭐 쭉 살펴보긴 했는데요.
캐리어 오일 중에는 크게 부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베이스 오일, 또 특수 오일, 그리고 인퓨즈드 오일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지금 여기에 이제 제시된 걸로는 베이스 오일로는 스위트 아몬드 오일, 그쵸? 아몬드 오일이죠. 살구씨 오일, 아프리코트 커넬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캐리어 오일이면서 베이스 오일로 그대로 100% 에센셜 오일을 갖다 섞기 위한 그런 오일로서, 희석하기 위한 오일로서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스위트 아몬드 오일 같은 경우는 윤활작용이나 보습작용이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갈라진 피부, 염증성 피부 두루두루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살구씨 오일의 경우, 아프리코트 커넬 오일의 경우에는 피부에 빨리 흡수되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고, 이것도 베이스 오일로서 그대로 희석 오일로 그 오일 자체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 마사지용이라든가 지성 피부, 또 민감성 피부, 건성, 노화성 피부, 염증성 피부, 이것도 폭넓게 이렇게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아보카도 또는 칼렌듈라 또는 달맞이꽃식 오일, 호호바, 윗점, 올리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특수 오일 계통으로 이제 들어가죠. 물론 여기서 이제 분류한 칼렌듈라 오일의 경우에는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저건 뭐라고요? 인퓨즈드 오일. 칼렌듈라를 해바라기씨라든가 그런 오일에다가 우려내서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보카도의 경우가 보습 효과, 염증 완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노화, 건성, 수분 부족, 영양 부족, 기저귀 발진, 습진 앞에서 다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요런데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칼렌듈라 인퓨즈드 오일의 경우에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피부의 외상들, 타박상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상처 또는 화상, 습진 뭐 등등과 같은 이러한 이제 피부의 어떤 질환들 이런 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달맞이꽃 씨 기름, 달맞이꽃 씨 오일 같은 경우 혈압 저하, 콜레스테롤 저하를 포함해서 염증 완화라든가 호르몬 분비 조절하는데 주로 두루두루 쓸 수가 있다. 달맞이꽃 오일은 여성 질환들, 이제 그 생리통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라든가 PMS라고 얘기하는 이런 데도 이제 호르몬을 갖다가 조절하고 그런데 도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호호바의 경우에는 보습 효과, 피지 조절 작용이 뛰어나고 염증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건성, 민감성, 지성, 또 여드름, 습진, 건선, 아토피, 관절염 등에 폭넓게 이용이 된다. 윗점 오일, 천연 항산화제이면서 보습, 혈관 강화 작용이 뛰어나고 세포 재생이 뛰어나다.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피부염, 노화, 상처, 화상, 스트레치 마크 뭐 이런데 그런 데도 이제 두루두루 쓰인다. 올리브 오일이 보습이나 통증 완화 효과가 있고, 특수 오일로서 건조, 노화, 그 다음에 삔데라든가 타박상이라든가 벌레 물린 데 이런데 이 캐리어 오일들이 이제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피부에 이제 널리 사용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다가 희석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희석을 어느 정도 희석을 하냐고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어느 정도 희석을 하면 되겠냐고요.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는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오일에 희석한다고 아주 쉽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베이스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얼마 정도? 바로 그러한 한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서 쓰는 걸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민감성 피부, 성인들의 경우에도 얼굴 마사지 용으로는 1% 이하로 희석해서 써라. 뭐를?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어디에? 캐리어 오일에. 즉 캐리어 오일
100%짜리 예를 들어서 아까 베이스 오일이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오일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1% 이하 섞이도록 그렇게 희석해서 써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민감성 피부, 또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인의 경우, 일반 성인의 경우 전신 마사지를 하는 피부에 전신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 조금 더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2.5에서 3% 희석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예. 에센셜 오일을 갖다 2.5에서 3% 정도. 즉 어린이 노약자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조금 더 농도를 높여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는요. 예. 그런 얘기고요. 또 국소적으로 어떤 이제 특정 부위만을 조금 더 효과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쓸 경우에는 5% 정도까지도 희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통증 완화라든가 삔데, 타박상 이런 데 이제 효과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게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페퍼민트류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5% 정도까지도 이 통증 완화라든가 또는 뭐 삔데, 타박상 이러한 것들을 갖다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소 마사지 또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센셜 오일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1%, 2.5에서 3%, 5% 희석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일이 용기에다가 어떤 뭐 특정한 용기에다가 중량을 갖다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널리 사용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베이스 오일의 양이에요. 즉 캐리어 오일이겠죠. 100% 순수한 캐리어 오일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치자고요. 베이스 오일이면서 기본 오일의 경우는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 오일이 5ml다. 그런데 나는 어린이용으로 1%짜리를 갖다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요. 여기에 5ml에다가 한 방울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즉, 요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나누기 5 하면 돼요. 그대로. 1% 희석일 경우에는 나누기 5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5ml를 갖다 만들 때는, 15ml를 전체를 만들 때 저거에 나누기 5 하면 얼마예요? 3이잖아요. 즉, 3방울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1% 희석인 경우에. 그 다음에 30ml를 만들 경우에는, 저거에 나누기 5 하면은 얼마예요? 6이잖아요. 즉, 1% 희석을 하고자 할 때는 6방울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서, 2.5에서 3% 희석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나누기 5가 아니라, 나누기 2를 하라는 거예요. 5ml짜리를 만드는, 전체가 5ml를 만드는데 2.5에서 3%를 희석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나누기 2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5ml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2.5방울 아니에요. 즉,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그리고 15ml 전체를 갖다 만들 때 2.5에서 3% 희석을 하고 싶으면 저거 나누기 2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7.5에서 8이잖아요. 그러니까 7에서 7에서 8방울 정도. 30ml 만들고자 할 때는 전체 양을 나누기 2 하면은 15, 즉 15방울 정도의 에센셜 오일을 갖다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5%를 희석할 경우에 이러한 형태로 그대로 이제 하게 된다면 5%를 희석할 때는 그대로 나누기 1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저걸 방울수로 이제 세면 되는 거예요. 그쵸? 5% 희석을 하고 싶을 때 5ml 만들 때는 얼마? 5방울. 15ml 만들 때는 15방울. 그 다음에 베이스 오일이 30ml 들어간 그 속에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5% 희석을 해서 만들 때는 그대로 30방울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넣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런 거는 도대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에센셜 오일도 그렇고요. 에센셜 오일의 점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제 물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습니다. 물처럼 아주 묽은 점도가 그래도 거의 낮은 그런 이제 용액인 경우에는 1ml, 20방울이 1ml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20방울이 1ml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방울 얼마예요? 한 방울 0.05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빨갛게 표시된 나누기 5, 나누기 2, 나누기 1 배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된 이유는 에센셜 오일의 경우 20방울이 1ml다 라고 하는데 근거를 갖다 두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블렌딩하는 이제 희석 배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블렌딩 순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사용할 캐리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갖다 먼저 이제 골라놔야 되겠죠. 정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희석률을 어린이에게 쓸 것인지, 건강한 성인의 마사지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그런 목적으로 타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수한 그런 이제 부위에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희석률이 달라지잖아요. 1% 쓸 것이냐, 2.5에서 3%를 쓸 것이냐, 5%를 쓸 것이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희석률을 결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사용할 용도에 맞게 어떠한 캐리어 오일이 적절한지 이것들을 갖다 정하고 그 캐리어 오일을 그러면 얼마만큼 양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오일의 양을 갖다가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 또 이제 골라놓게 되겠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그 용도에 따라서 1%를 만들 것인지 2에서 3%를 만들 것인지 5%를 만들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의 양을 몇 방울을 갖다 떨어뜨릴지 이것들이 이제 정해지겠죠. 그리고 공병, 빈병, 이 블렌딩하기 위한 공병, 빈병에 사용할 캐리어 오일의 한 반 정도를 넣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넣고 나서 나머지 또 반을 갖다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을 결정량만큼 넣은 후에는 손바닥에 넣고 비벼주거나 손목을 이용해서 혼합이 되고 나머지 이제 또 이제 추가해야 될 그런 이제 캐리어 오일을 갖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도 블렌딩의 테크닉 중에 이제 잠깐 들어가 있었지만 아니 이게 효과도 좋고 다 좋은데 역겨워. 그럼 곤란하겠죠. 그렇죠? 혼합된 향이 적절한 그러한 이제 호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향이 좋을 경우에 나머지 반의 캐리어 오일을 갖다 이제 채운 후에 믹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향을 좀 수정을 해서 다른 걸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을 채울 그럴 필요성이 있다. 여덟 번째는 이렇게 이미 블렌딩을 한번 해놓은 그런 이제 아로마 테라피용 블렌딩 오일의 경우에는 병 표면에다 날짜, 사용 목적, 사용 오일, 그리고 그 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서 라벨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의 블렌딩 순서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블렌딩 된 오일 어디에 쓰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보통 이제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제 버디 마사지, 그렇죠? 성인들에게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성인들의 이 체형의 타입을 크게 한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로 본다고 해요. 첫 번째 타입이 뭐냐면요. 첫 번째 타입이 페어 타입이에요. 페어. 페어가 뭐죠? 배잖아요. 배. 어떤 배? 서양배. 서양배가 어떻게 생겼죠? 꼭지 쪽은 좁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론박처럼 약간 통통한 그런 유형이에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서양배 스타일의 그런 이제 몸매의 경우예요.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양배 스타일의 몸매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만 합니다. 더 밑에가 빵빵한. 그래서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이러한 유형이에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어디에다가 주로 이제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퐁퐁해진 다리 부위, 또 허리 부위, 이런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배 부분, 앞쪽에 배 부분, 또는 이렇게 이제 가슴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고루고루 이제 마사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바로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제라늄 같은 경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셀룰라이트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에센셜 오일로 사이프러스라든가 그레이프루트 오일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하면 이렇게 변했던 체형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정상적인 체형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체형 어떤 타입이 있나요? 두 번째 체형은요. 애플 타입. 애플은 어떻죠?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가운데만 조금 뽕뽕하고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러한 체형을 갖다가 애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애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애플 타입의 경우는 그냥 놔두면 뭐 어떻게 보면은 통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팡팡하게 전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로 살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 부분이라든가 어깨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팔뚝 윗부분의 살들 이런 데 이제 마사지를 갖다 해줄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 옆구리나 배 이런 데도 이제 마사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호르몬 조절용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로는 애니시드 오일 또는 클라리세이지, 스윗 페넬, 라벤더와 같은 이러한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타이로이드 타입이에요. 타이로이드 타입. 요거는 바로 이제 갑상선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유형의 이제 사람들. 굉장히 홀쭉한 그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요게 정상인데 여기도 관리가 안 되면은 홀쭉하지만 통통하게 다리도 그렇고 퉁퉁하게 이제 살이 올라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배도 빵빵하게 나오게 되고 요 경우에는 이렇게 뱃살을 갖다 좀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좀 들어가게 해줘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살도 좀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예요. 뱃살, 엉덩이살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상선에 약간의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경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특히 기분 전환용 에센셜 오일로 쓰이는 버가못, 그레이프루트, 레몬, 만다린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의 경우에는 림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림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주로 이제 약간은 체형으로 봤을 때 아래쪽이 이렇게 좀 튼실하다고 그럴까? 다리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이제 굵은 그런 형태, 허벅지 같은 데 굵은 형태인데요. 관리를 안 하면 더 심해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밑에 이제 하부가 이렇게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림프의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그렇게 이제 조절을 갖다가 마사지를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노폐물 배출 효과가 뛰어난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제 쓰게 되는데 사이프러스, 스윗페넬, 그레이프루트 오일, 주니퍼, 로즈마리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마사지라든가 피부에 이제 바르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아로마 테라피로서 또 천연 향수를 갖다 만든다라든가 이런 용도로도 사실은 블렌딩해서 이제 쓰게 되죠. 여기에는 그냥 캐리 오일을 쓴다기보다는 증류수를 갖다 그냥 쓰기도 합니다. 수용 액상에다가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솔루빌라이저를 갖다 같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잘 혼합을 하게 되는데 리프레시한 방안은 이제 신선함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레이프루트, 페퍼민트, 오렌지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또 로맨틱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갖다 내기 위해서는 일랑일랑, 오렌지, 만다린. 또 감기 예방이나 공기를 갖다 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는 레몬, 티트리, 유칼립투스가 이제 쓰이고요. 화장실에 고약한 냄새, 어떤 레몬그라스나 레몬 또는 라벤더가 쓰이고요. 벌레가 한테 좀 잘 안 물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트로넬라, 페퍼민트, 제라늄, 또 뭐 시나몬, 계피죠. 이런 것들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